강우수는 연쇄살인범이기 이전에 연쇄보험사기범이었다. 가지고 있던 차량에 불을 내어 돈을 모으면서 숙련된 방화 실력으로 나중에는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두둑히 보험금을 챙긴다. 이런 보험사기는 여성도 저지르기 쉽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보통 그 여성을 믿고 지내던 주변 사람들이다. 이번 에피소드는 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킨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2014년 12월 말경에 어느 날 밤 강원도 양양군의 한 마을 2층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난 집의 식구들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한 중년 여성 이씨는 소방대원들의 만류에도 호들갑을 떨며 집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난리를 쳤다. 이 화재로 2층에 살던 아기 엄마 박씨와 두 아들, 딸 1명, 총 4명이 사망했다. 집안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 것이다. 이 씨는 경찰의 조사에서도 이웃 주민들에게도 죽은 애들 엄마가 자신에게도 빚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우울증을 앓았다고 말하고 다니며 적극적으로 박 씨의 방화를 추측했다. 하지만 시신들의 몸에서 수면제가 검출되었고 발화 지점의 위치와 시신들에서 방화은이 없었던 점들을 확인한 경찰들은 외부 침입자에 의한 살해사건이라고 결론짓고 범인을 찾아 나섰다. 이 씨는 박 씨가 남편과 불화가 심했고 화재 당일에도 집에 왔었다고 했지만 남편이 집을 나선 시간은 오후 4시경이었다. 경찰은 화재가 난 집에 있던 음료수병 속에 졸피뎀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 씨가 졸피뎀, 휘발유, 음료수 등을 구입한 정황도 파악했다. 그리고 그 집안에는 이 씨의 말과는 정반대로 박 씨에게 그녀가 1,800만 원 정도의 돈을 빌린 차용증이 있었다. 이 씨는 평소 알코올 중독이 있었고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낸 박 씨에게도 돈을 빌렸고 그녀로부터 빚독촉을 당하자 살인을 계획했던 것이다. 연말에 별거 중인 박 씨의 남편이 오기로 한 날을 알게 된 이 씨는 그날 밤 준비한 것들을 박 씨 집으로 가져가 계획을 실행했다. 이 씨는 이 사건을 일으키기 수년 전부터 보험금을 노리고 불을 냈었는지 수차례 화재 사고를 당했었고 사건 직전에는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자신의 내연남에게도 졸피뎀을 먹이고 방화로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2011년 5월 45세의 김 씨가 음독 자살로 사망했다. 유서는 없었지만 평소 생활고도 힘들어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에 경찰은 자살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사고로 김 씨의 아내 노 씨는 수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았지만 시어머니에게도 살뜰하고 보험도 오래전에 들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큰 의심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듬해 노 씨는 새로운 남편을 맞이한다. 새로운 가정을 꾸려 아픔을 잊기도 전에 그녀의 새로운 시어머니와 남편은 같은 해에 차례대로 폐렴으로 사망한다. 이때 또 수억 원의 보험금이 노 씨에게 지급되면서 보험사의 담당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결국 노 씨 주변의 세 사람은 모두 그녀가 농약을 탄 음료수나 음식을 먹고 죽임을 당한 것이 밝혀진다. 노 씨는 어려서 매우 가난하게 자랐고 어른이 되면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는 열망에 사로잡혔다. 별로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노 씨는 사치가 심했다. 고가의 자전거, 스키 장비들을 사모으면서 동호회 활동을 이어갔고 집 안에는 고가의 보석들을 모아놓았다.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두둑하게 용돈을 주었고 범행이 발각된 후에는 자신의 자식들은 고생하지 않게 키우고 싶어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변명을 했다. 하지만 노 씨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의 친딸에게도 농약을 탄 음식을 먹인 적이 있었다. 첫 번째 시어머니에게도 농약을 탄 음료수를 건넸지만 맛이 이상해서 뱉어낸 덕분에 그 시어머니는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 많은 연쇄살인범들이 살인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살인 중독에 빠진다. 그중에는 조심스럽게 범행을 저지르다가 나중에는 자신감이 넘쳐서인지 어이없는 실수로 그동안의 범행들이 발각되는 자들도 있다. 돈 때문에 가족들마저 불구로 만들었던 엄여인도 계속해서 살인을 시도하다가 자신이 보험사기범이자 연쇄살인범이라는 사실을 들키게 된다.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기 전까지 젊고 아름다운 엄씨는 기고한 삶을 산 비혼의 여인이었다. 1976년생인 엄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보험설계사로 일하다가 정신과 질환이 있던 트럭 운전수 오씨와 결혼하고 딸을 낳았지만 그 딸은 어린 나이에 사망한다. 2000년 어느 날 그녀의 남편 오씨는 추락사고로 머리를 다치기 시작하더니 곧 한쪽 눈을 실명하고 만다. 이후에도 얼굴에 화상을 당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던 오씨는 얼마 안 가 칼로 자해를 하고는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고 만다. 엄씨의 극진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오씨는 사망해버렸고 엄씨는 그동안 남편이 다칠 때마다 받은 보험금들에 비해 훨씬 더 큰 사망보험금을 받게 된다. 첫 번째 남편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씨는 나이트클럽에 가서 새로운 남자 임씨를 만나 재혼한다. 이 두 번째 남편도 그녀의 첫 번째 남편처럼 추락사고로 몸을 다쳤고 한쪽 눈이 실명되고 걸핏하면 화상을 입었다. 그리고 결국은 2003년 2월 임씨는 감염증으로 사망하고 만다. 그의 가족들은 임씨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고 이제는 임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뵌 며느리를 의심할 수 없었다. 하지만 보험금을 챙긴 임씨는 호연히 사라져버렸다. 딸을 어떻게 잃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두 남편은 엄씨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다치게 하고 실명시키고 살해한 것이었다. 엄씨는 사치스러운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돈을 금방 탕진했다. 아들을 낳은 엄씨는 또다시 결혼생활로 돈을 버는 대신 이번에는 자신의 가족들로 타겟을 돌린다. 어머니에게 우울증 약을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후 한쪽 눈을 실명시키고 친오빠는 잠들게 한 뒤 염산을 뿌려 아예 양쪽 눈을 실명시킨다. 가족에게 일어난 불의의 사고들은 엄씨에게 또다시 보험금을 건네주었지만 엄씨의 남동생은 이때부터 서서히 자신의 누나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엄씨는 입원한 오빠를 살해하기 위해 의인과의 호흡기 관련 약물을 투입하기도 했는데 살해에는 실패한다. 방탕한 소비생활을 하던 엄씨는 가족들이 살던 집도 새 집을 서울에 사서 이사간다고 속여 팔아버린 후 작은 집에 세를 내어 이사를 갔다. 가족들이 계속 언제 서울에 새 집으로 들어가는지 묻자 초조해진 엄씨는 오빠와 남동생에게 우울증 약을 먹이고 집에 불을 지른다. 하지만 엄씨의 오빠와 동생은 잠에 섞여 불을 끄고 살아남았고 집이 타버려서 엄씨는 자신의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강씨의 집에 머물렀다. 그러나 강씨는 엄씨와의 동거가 예상보다 길게 지속되자 방을 비워달라고 했고 엄씨는 이에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동거와는 무관한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범죄를 저지른다.
2005년 1월 엄씨는 자고 있던 강씨 부부의 집에 또 불을 질렀고 강씨의 남편은 이 화재로 사망하고 강씨와 그녀의 아들과 딸은 화상을 입었다. 엄씨 주변에 계속되는 화재로 경찰들은 그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엄씨는 예전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기도 했고 자신의 친구에게는 자신이 경찰로부터 도망갈 수 있게 그 친구의 한쪽 눈을 망가뜨려달라는 괴상한 부탁을 하기도 했다. 엄씨는 강씨가 경찰들에게 자신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걱정하여 강씨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 불을 지르다가 발각되어 체포된다. 경찰은 처음엔 그녀에 대해 방화 사건들만을 조사 중이었지만 엄씨의 남동생이 조심스럽게 그동안 엄씨가 집에 온 후로 가족들에게 닥친 불행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녀가 저지른 보험 사기 등의 여죄를 밝혀낸다. 하지만 엄씨는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는 과정에서도 경찰들을 교묘하게 속였다. 구치소에 있을 때에도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하는 연기를 하여 병원에 실려가 탈출을 기도했다. 첫째 딸이 교통사고로 죽은 후 정신적으로 방황하다가 알게 된 어떤 남자가 건넨 마약에 중독되어 그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했으나 그녀의 몸에서는 마약을 복용한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다. 계속되는 방화 행위에 대해서도 첫째 딸이 화장당한 기억 때문에 불을 지르는 것에 탐닉하게 되었다고 말했지만 살인의 실패에도 피부나 호흡기관 화상으로 피해자들이 병원에 쉽게 입원하여 자신이 통제하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범행 후기에는 방화를 계속해서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어린 나이에 사망한 그녀의 딸조차 병이나 사고로 사망한 것인지 생모인 엄씨에 의해 살해당한 것인지부터가 불분명하다. 엄씨는 오로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고 진실은 혼자만 간직하는 유형의 범죄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의문들이 꽤 있다. 하지만 그녀에게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이 구형되었다면 자신의 성장 과정이나 범행들에 대해 더 솔직한 진술들을 이미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엄씨는 타고난 사이코패스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녀는 청소년기에 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지갑을 훔친 적도 있었고 아버지가 죽자 아버지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쓴 비범한 전력도 갖고 있었다.